지난주까지 협동조합의 그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 이게 그 국제적 기준에서 그리고 세계사적 기준에서 1995년도에 이제 선언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그 선언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그 내용과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먼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한 협동조합의 정의에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게 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조합원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중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이 있고 이제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이건 이제 협동조합의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고요. 또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협동조합의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사체, 운동과 사업체의 두 바퀴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조직과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조직, 이제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의 구성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조합원이죠. 그렇죠? 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이 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했죠. 출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에 참여합니다. 운영자로서. 가령 이제 총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 총회와 더불어 같은 효과를 갖고 대의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또 대의원이나 총회에 선출한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은 이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보통 세 가지 성격을 하게 되면 조합의 자본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납입했다. 이런 사람이다. 출자자적 성격이 있고요. 또 조합원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한다. 총회나 대의원이나 임원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한다라고 해서 이제 운영자의 역할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노동자로서 이제 직원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이제 협동조합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원 성격에 따라서 이제 협동조합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 그 직원, 노동자 협동조합, 그리고 사업자, 생산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일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이제 조합원으로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생 식당이라든가 또 누리세미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상품,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제 주된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학생 식당에 푸드코트를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본인이 그 이용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직접 직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원인 경우는 이제 직원 협동조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사업자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농민들 같은 경우도 개별 사업자들이죠. 그런 개별 사업자와 조합원인 경우는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가령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학교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직원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후원자들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다중 이해 관계자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해 관계자가 동시에 조합원인 경우를 이제 다중 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우리들은 이제 조합원들의 운영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주로 그 임원을 선출하게 되면서 하게 되죠. 이제 임원은 주로 이사와 감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일상의 사업과 활동을 맡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원은 그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보수도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보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되죠. 이제 본인이 노동자가 되어서 조합 안에서 이제 조합에 채용되어서 이제 일상의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라든가 임원에 의해서 채용되어서 일상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합원 개개인이 뽑는 게 아니고, 조합원은 그게 이제 그 총회의 구성원이고 또 대의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이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총회나 대의원에서 채용한다는 거고요. 근데 임원이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임원은 이제 이사회의 구성 멤버니까 이사회에 채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조합과 임원과 직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 구성원 간의 관계, 그러니까 조합원과 임원과 직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임원은 조합원에 대해서, 임원은 조합원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조합원들이 그 정책 결정이라든가 의사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될 권한을 최대한대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원이 사업 집행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의사 결정에 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과 직원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임원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노동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본인의 이제 그 성실한 근무를 통해 가지고 임원들이 그 직원 선생님들은 이제 임원 선생님들에게 이제 협동조합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또 맡겨주는 그런 양자들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 선생님들은 이제 결국 조합원 총회라든가 대의원회, 그리고 임원의 이사회에 의해서 이제 직원으로 채용되셨고 또 일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그 직원들이 일하게 되면 또 임금도 받으시고, 임원이 보수를 받는 거하고 달리 보수하고 이제 그 임금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 선생님들은 조합원 선생님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염원들을 결국 구현해 주시는 분이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직원 선생님들은 그 조합원들의 꿈과 염원을 실현시키는 동반자다. 네, 이런 관계로서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반드시 그 각자가 그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고 끊임없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관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합원 총회 그리고 대의원 총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조합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총회이고요. 그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대의원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협동조합의 모든 사항들을 의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원의 선출, 사업 방침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고요. 이제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이익금이나 손실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조합의 해산이나 통합 같은 주요 사항을 이제 심의 결정하는 그런 의결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일반 시장 경제하고 다른 거는 시장 경제에 가령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로서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발언권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는 그 출자금의 다과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들은 이제 1인 1표의 그런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각 조합원 개개인분들이 이제 총회에서건 이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나오건 이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셔서 그런 의견들이 이제 대의원이나 임원들에게 이사회에 전달돼서 그 본인의 그 꿈이 영원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이사장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이사장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서 이것을 이제 실제적 업무에 적용 처리하는 것은 이제 직원 선생님이니까 이제 이사분들이 이제 결정됐던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이제 직원 선생님한테 위임시키는 거죠. 또 이런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사의 대표로서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사장이라고 회의를 주관하는 이사장은 이제 법령과 정관 및 총회 결의에 따라서 이제 안으로는 이제 협동조합의 업무를 통괄 집행한다 하는 그 위임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 위임을 받았죠?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밖으로는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대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표하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게 되냐면 조합원들이 위임해 준 그 권한 내부에서만 그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 이제 회계감사, 업무감사를 위해서 이제 총회에서 선출된 이제 감사들이 이제 감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재산 상황, 그리고 업무 집행 상황, 그러니까 업무 감사와 회계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서 이제 종합원 총회나 대의원 총회가 이제 의결기관이 되고 일반의 그 국가에서는 이제 입법부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사회 부분은 이제 행정부에 해당되는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감사회의는 일종의 이제 사법부에 해당되는 감사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협동조합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국민들하고 국민들의 의견들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을 이제 선발하고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국민의 권한을 이제 위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두 행위를 통해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고 또 입법부의 그 헌법기관으로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죠. 이 선출하게 되는 것을 왜 그런 어떤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생활도 하고 이제 그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사회생활 현장이나 직장생활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현안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근거하고 이제 상식적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렇게 현장의 현안들은 이제 주로 1차적으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학설로 정리가 됩니다.
학설로 정리가 되고, 이게 학계에서 학설로 정리된 부분들이 이제 입법부에서 받아서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그것을 이제 법안으로 성안을 시키죠. 그걸 이제 입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입법 과정을 전제로 해서 이제 행정부의 요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그분들이 이제 장관들이죠. 각부 장관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졌던 그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학설로 정리를 해주고, 그것이 그 중에 또 뭔가 꼭 지켜야 될 바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었던 것에 입각해서 이제 각 부처의 정책이 실행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과 국회와 대통령의 삼각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입법 활동이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과연 헌법적 정신을 막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부의 수장에 대해서도 이제 탄핵도 할 수 있고, 이제 심판도 할 수 있고, 명령 규칙 이제 실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체 단위에서도 이제 별사체 단위에서도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령 그랬을 때 이제 의결기관이 이제 조합원 총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개별 조합원들이 쭉 되는 거죠. 이 조합원들은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행정부의 수반, 이사회의 이사들이나 이사장을 뽑고, 그 동시에 이제 감사기관의 감사들, 이제 사법기관의 감사들을 같이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은 주로 이제 이사회의에서 호선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을 대표해서, 아니면 조합원의 대의원을 대표해서 이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는 이제 조합원 개개인이 갖고 있었던 염원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그 중에서 꼭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구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정해서 이제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신데, 그 직원 선생님들은 이사들, 개인으로서의 이사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에 나오는 모든 결정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목표에 각각 맞는 그런 업무 활동들을 계속 전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렇게 이제 개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개별 결사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같은 방식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대학 본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본부는 이제 총장님이 이제 학교 전체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대표하는데, 총장님이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총장이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번은 이제 교무위원회를 주관하는 교무위원회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교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의 학장님들이나 처장님들인데,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대학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대학의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생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제 학생회 내부에서도 일종의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세인 이유가 뭐죠?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하나는 이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이 대통령은 이제 혼자서 이제 일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무위원들의 국무위원회 그 회의체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이제 수렴하고 정책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다시 국회하고 이제 입법으로 법률적 지원 그 근거들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위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국회로부터 그 법적인 그런 근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각 부처의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이 그 충분히 논의한 결과에 수렴돼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지 그 개인 누구는 의미가 없어요. 개인 누구 이거는 대통령 의미가 없고 그때 대통령은 개인으로 이름이 표명되지만 그건 전부 이제 국무위원회의 장으로서 뭐 이런 식의 회의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장으로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내야 될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위조합도 있고 이제 연합조직도 있게 되는데요. 이제 단위조합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들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단위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럴 때에는 이제 동일한 공동 유대와 필요를 지닌 사람들, 즉 조합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집단이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 형성이나 사업 활동의 전개가 조합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합원이 그 위임한 그 대의원, 그 대의원과 조합원이 위임한 이사회, 그 총회, 대의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선발된 직원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단위협동조합 활동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연합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 연합협동조합은 이제 그 단위협동조합들 간의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게 두레생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레생협 그 연합은 26개 회원 생협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 그 회원사 그 회원 생협이 갖고 있는 그 115개 매장을 이제 함께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게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두레생협, 바론 두레생협, 뭐 구로시민 두레생협, 푸른 두레생협, 뭐 안성 두레생협 이런 팔당생명 살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단위 조직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연합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협동조합에 의해서 형성된 연합 집단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연합 조직들은 이제 회원 조합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단위 조합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단순히 대행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회원 조합의 기능들을 좀 효율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조정, 정보 수집, 제공, 정보 제공이라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연합체에서 그 단위 조직들의 그런 역량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경영 및 업무 개선, 감사, 정책 요구 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어서 이 협동조합에는 이제 단위 조직과 이제 연합 조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럴 때 이제 그 연합조직에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네트워크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조직.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끼리 이제 지역 내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그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조합원 단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사업하는 협동조합이지만 원주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서로 그 협동조합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신용, 그 소비, 생산 가공, 사회 서비스, 교육, 마을 공동체, 문화, 전문가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조합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 네트워크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합조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 조직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농협입니다. 농협.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인데 거기서는 이제 그 농가 인구가 이제 대략 327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현재 농업인으로 한국의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개인조합원이라든가 혹은 법인조합원으로 해가지고 조합원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조합원이 되신 분이 농업인구 3,274만 명 중에서 이제 242만 1,610명이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농협 977개, 지역 축협 118개, 또 품목 농협 46개, 품목 축협 24개, 인삼 농협 1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농협의 단위 조직으로 쭉 활동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단위 조합이 이제 그 1177개라고 하는 단위 조합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농협 중앙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인화한 것이 농협 중앙회 법인이고요. 그 밑에 이제 중앙본부가 있어서 이제 지역적으로 그 시군 지부, 지점 출장소, 그리고 이제 각각 경제사업장, 교육원 등등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중앙본부 산하에 여러 가지 계열사 단체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계열사 관계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동일한 사업을 하는 여기서 농업이라고 하는 그 농업 개별 사업가들이잖아요. 동일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끼리 이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렇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된다면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있고 하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가령 이제 구두 생산을 한다거나 이제 가방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제 그 필요한 사항을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구두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구두나 가방이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예측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구두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처음에 이런 활동들이 다 대부분 이제 그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라든가 가방을 만들 때 분업을 통해 가지고 각 공정별로 이게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령 그 구두를 한 컬레를 만들 때는 가령 공정별로 각 사람들이 다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컬레를 만들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적정 규모, 그러니까 수가 예측이 돼서 예측되는 만큼만 하게 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평균 비용은 확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기업이 한 제품, 단일 제품을 특화시켜서 이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상품들을 이제 그 생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두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제 가방을 생산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방과 구두에서 이제 공통된 게 이제 피역 업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피역을 공동 구매해서 한편으로 해서 이제 가방도 생산하고, 한편으로 구두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원재료로서 이제 피역을 이제 들여와서 가공하고, 이제 2차 가공을 해서 이제 가방이라든가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 상태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단축되죠. 이제 대량화도 되고 이제 그 비용도 줄게 되니까 이렇게 한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서는 이제 한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것보다 이제 생산 비용이 적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은 매우 적지만 그 한계가 좀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나 가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음식점을 배달해 주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요기요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소비자로부터 이제 주문도 받고 이 주문 받은 것을 이제 개별 생산업자들한테 식당별로 그걸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식당이 이제 다시 이제 라이더들, 그러니까 그 배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의 주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 주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음식별로 그것을 이제 각 음식점에 그걸 이제 배정도 쭉 해야 되고, 배정된 음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배달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경제인데, 이제 앞에서 설명하는 이제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단일 기업과 조직 내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경영 다각화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가령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식당들의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결합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배달 플랫폼라고 하는 이제 음식물 주문과 배달과 같은 플랫폼을 정해서 다시 들어가는 게 네트워크 경제니까, 이런 식의 방식들이 이제 그동안 처음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였다가 점차 이제 범위의 경제로 넘어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경제로 이제 확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 경제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었죠. 그때는 이제 수요가 생산보다 많을 때라든가 원가보다 매출이 많을 때, 투입량보다 산출량이 많을 때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할수록 생산 단가가 싸진다. 그렇게 해서 가격도 이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을 한다든가, 기술적 제약이 생기라든가, 이제 외부 불경제에 대한 폐해들이 생기게 되면서, 투입량보다 산출량이 점점 많아지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문제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왔던 전제 조건이 이제 붕괴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비자나 생산자의 수가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저출산이 생기게 되면 이제 미래 경제 인력들이 줄어드는 거고요.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경제 인력들이 급속도로 숫자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요는 줄고 생산이 과잉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범위의 경제가 출현을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위의 경제를 넘어서 이제 네트워크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점차 이제 적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은 개인이나 경제 주체가 이제 외부 경제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수요에 기초하는 경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하고 여러분들 같이 소비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고,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음식점에 그 주문 음식을 배정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만들어낸 음식들을 이제 다시 라이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달시켜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점차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 경제로 향해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경제 주체가 적정 규모를 유지한다. 가령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들, 또 음식을 조리하는 분들, 그걸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한테 연결해서 그걸 전달하시는 분들,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적정 규모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상호자조,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대로, 음식점 노동자는 음식점 노동자대로,
그 배달 노동자는 배달 노동자 선생님들 나름대로 서로 돕는 방식으로 해서 외부 경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적절하게 응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경제 유형인데 협동조합 경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시장 경제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 경제에서도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경제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를 넘어서 네트워크 경제로 가는 게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경제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협동조합과 시장경제 일반 기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불리한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좀 불리하냐? 이제 저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반 기업은 이제 자본도 많고 인력도 많고 기술도 많은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에 비해서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경제적 약자들이 이제 출자를 시작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들이 필요한 것들만 취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품이 굉장히 이제 취급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이제 특정한 상품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급 상품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것은 이제 교통, 통신, 유통 비용들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영역이 지역적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하거나 이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제 논의를 많이 하는 거. 그 논의를 많이 하는 상태 속에서 이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되도록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한 행동 탄력성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업의 경영혁신,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경영혁신은 이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혁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에서는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쪽으로 이제 경영혁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장 경제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 동기부여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일반 기업과 비교해서 이제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인데. 대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또 그 장점도 많이 생기는 거죠. 유리한 조건들이. 가령 이제 그 우리는 그 조합원들이 영세한 경제 역량을 집중화해서 얻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집중화된 효과가 있냐면, 가령 이제 우리들이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의 그 음식 가격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령 그 어떤 경우에서는 그 2,000원대의 음식으로 우리 힘을 모아보자 라고 하게 되면 2,000원에 그래서 이제 음식이 이제 조금 그 질이 그 좀 이렇게 고품질은 아닐지 몰라도 2,000원이라고 가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그 식재료를 동원하고 이제 조리 기술을 동원하게 되면서 이제 얻는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음식을 학생 식당에서 음식을 배급받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기업과는 다른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일반 기업들도 이런 거 할 수 있긴 하나, 협동조합에서는 훨씬 더 이런 그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역량을 집중화하게 되는 것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충분한 그 조직된 조합원이 충분한 민주적 의사결정, 협의를 통해서 그 취급 상품을 제한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한된 상품에 대한 이용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력의 효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적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큼 조합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사업에 그 기여를 하게 되니까 사업 전개 시에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무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효과들도 있게 되어서 이런 점들은 이제 협동조합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점과 강점들을 살려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협동조합이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경영 혁신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 혁신 대신에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에서의 조직, 결사체가 왜 중요한 거냐. 사업체보다 결사체가 더 중요한 거는 사업체는 어쩔 수 없이 경영 혁신을 계속 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느 그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혁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이제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그 경영 혁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본인한테 꼭 필요한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제공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사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조직 결사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이 행복한 그러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통된 기반을 갖추게 되고 이 공통된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이고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에 조합원 개개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좀 사업체로서도 있죠.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사업체니까 결사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면 사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협동조합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외부 경제를 의도적으로 형성하거나 외부 경제를 개선함으로써 이제 조합원의 생산 및 생활을 개선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 경제 주체의 경영 규모 확대를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건데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 간의 경제 활동의 결합을 통해서 개별 경제 주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오른쪽 위쪽 편에 이제 외부 경제라고 한 데를 보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 활동과 관계없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으로 받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서 도로, 항만, 통신 따위의 사회 간접 자본의 도움을 받는 거라든가 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생기는 이익 이런 것이 이제 외부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제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큰 외부 경제 효과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이제 몇 가지만 갖고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원 경제의 효율을 통해서 이제 생산 및 소비 생활의 향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생산 기술의 개선과 보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식당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가령 어떤 분이 이제 식자재를 구입해 오는데 식재료를 구입해 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아주 양질의 식자재를 이제 갖고 온다라고 하던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리 기술이 워낙 출중해서 이제 출중한 조리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생산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개선이 되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식기에다가 음식을 다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이 이제 워낙 출중해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원 경제의 효율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생활의 지도와 보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학교 식당을 이용하는데 나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두 번만 학교 식당을 이용할 건데 품목들은 이런 품목을 쓸 거야.
라고 해서 그 본인도 이제 예측해서 식사를 결정을 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는 직원 선생님들, 또 직원 노동자분들도 협동조합 조합원들도 이제 그 예측을 해서 이제 조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 그 사고 속에서 이제 음식이 제공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조합원 경제 효율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 경제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생활에 대한 공동화를 통해서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자재를 좋은 식자재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대학의 이제 정보통계학과 학생들도 있고 이제 컴퓨터 정보학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앱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아주 고급 정보들을 이제 아주 빠른 속도, 신속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구입하고 조리할 때 생산 수단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이제 자체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그 조합원들에게는 이제 신용 대출을 한다라든가, 또 조합원 상호 간에 이제 위험 봉제가 보장이 있을 때는 서로 보험을 들어준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즉 생산 및 생활의 공동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협동조합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에서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 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이제 강화시켜 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협동조합 경제가 이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경제를 둘러싸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개통화시킬 거냐라고 하게 되면, 가령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먹고 싶은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 한 달 아니면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먹던 음식들을 이제 그 품목을 제한해서 그 수요를 이제 그 예측해 하게 된다고 되면 판매 사업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을 개통을 통해서 이제 그 식자재가 들어올 때 그 수요가 조절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산지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보다 좋은 그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공제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담보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기간들을 이제 단축시킬 수 있게, 또 부족한 기간이지만 이제 부족한 신용들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이제 안정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든가, 이제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제 그 독점적 유통시장을 개편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시장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부 경제를 매개로 해서 협동조합 사업의 이제 향상을 꾀하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경제 효율화라든가 생산 및 생활의 공동화라든가 시장 구조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체로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8개의 이제 전통적 협동조합이 있고 2012년도 이후에 이제 생기는 이제 신규 협동조합이 있는데, 전통적 협동조합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그건 이제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너무 지금은 이제 농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농업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시행착오를 계속 겪은 거기도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적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61년도에는 이제 중소기업자들의 협동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들의 지위와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1962년도에 수산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1972년도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신용 편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1980년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이제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산림조합이 만들어졌고, 또 82년도에 지역 주민의 자금 조성과 이용을 위해서 새마을금고가 만들어졌고, 또 89년도에 이제 여변초 생산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98년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이 8개의 협동조합이 이제 그 전통적인 협동조합인데 오른쪽 위에 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조합 수가 제일 많은 건 역시 농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가 두 번째로 많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세 번째로 많고, 이제 신협이 네 번째로 많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 그 협동조합의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조합원들의 필요한 소비재나 생산재를 공동 구매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그 농업협동조합에서의 구매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공동 구매와 관련되는 거죠. 이제 농부분들이 이제 비료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 구매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에서 공동 생산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농협에서 했던 그 장목반이라든가 직원 선생님들이 하는 직원협동조합 이런 것이 이제 공동 생산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 판매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농협과 관련해서 뭐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원래는 그 농민들이 생산했던 물품들을 공동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즘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물품까지 다 판매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판매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사업으로서 이제 그 조합원들의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맡기고 필요할 때 빌려가는 거. 우리가 이제 농협을 이제 금융기관으로 알게 됐던 가장 큰 이유보다 이제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보험과 관련되는 공제사업, 불의 사고가 있을 때 이제 일정 금액을 조성해서 사고 당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제 공제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장례 결혼식장을 비롯해서 아니면 농기계라든가 이제 그 트럭들과 같은 운송수단들, 그다음에 저장창고, 문화강자들 같은 그런 시설들을 그 공동 이용하게 되는 이용사업들도 있고, 이제 또 요새는 이제 의료생협들을 있어서 이제 보건의료사업체들을 공동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매사업, 생산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의용사업, 의료사업 이렇게 7대 사업들이 주로 이제 전통적 협동조합 분야에서 주로 많이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제 전통적 협동조합의 성격들을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협동조합 역사의 전통이었다고 하게 되면 2012년도에 이 협동조합 기본법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수업에 쓸 텐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이제 신규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가령 이제 그 연도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이제 왼쪽 오른편에 보게 되면 2013년에 그 12년에 53개가 있던 게 3,150개, 3,000개가 늘어나고요. 다시 2014년에도 이제 거의 3,000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015년에 다시 2,000개가 늘어나고, 다시 이제 2016년에 2,000개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다시 2,000개가 늘어나고, 2018년에 2,000개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한 그 500개여 개가 이제 늘어나는 정도의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설립이 엄청나게 빠르죠. 2,000개, 3,000개 막 생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설립만 해놓고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을 보게 되면, 그 전체가 이제 그 17,000여 개 중에서 일반 협동조합이 이제 그 15,000여 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협동조합 연합회가 이제 18개 정도 되고요. 세계적 협동조합이 이제 1868개 정도가 되고, 그 세계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18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서울 경기를 비롯한 그러한 그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 같은 그 인구가 굉장히 적은
다른 말로 하면 농민들이 굉장히 많거나 광부들이나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 이제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일반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 허가를 얻어야 되는 곳이어서 쭉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부처별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로 제일 많이 되어 있던 게 이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그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굉장히 많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많은 걸 보면 이제 역시 교육 약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제 고용산업부가 또 많은 걸 보면 이제 고용 약자들이 많다. 이런 약자들이 많은 곳에 이제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협동조합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는 사회적 약자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것이 이제 조합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사업의 대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들이 쭉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이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설립할 때도 시장님이나 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그런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관계부처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관계부처들 쭉 설명을 했었죠. 관계부처별로 이제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도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무도 이제 별로 없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공익사업을 40% 이상을 수행해야 된다고 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최소한 4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경영 공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설립도 쉽고 운영도 쉽고 또 이제 폐업도 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에는 이제 경영 공시가 거의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그 분기별로 아니면 매 해마다 과연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역시 법정 적립금이 이제 필요한데,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잉여금의 10%만 하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한 30%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출자금에 대한 이용고에 대해서 이제 조합은 배당이 있죠. 이게 이제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청산할 때도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서 이제 자녀 재산을 처리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법인에 증여를 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기여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중에서 지금 한 1200여 개 정도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시장 경제의 사업체들은 크게 이제 두 도전자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자동화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전자가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그 도전을 받아서 지금 그 일반 시장 기업의 사업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직원 선생님들이나 임원들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종사하는 사람들, 고용되는 사람들 줄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대신 이제 인력이 줄고, 대신 그게 이제 기계라든가 자동화 기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AI가 대체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 품목을 어떻게 개발해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 그
그 상담사를 통해서 이제 협동조합으로서 새롭게 사업 분야를 해 들어가면 어떤 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크게 보면 지역재생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문화예술형 이런 게 있는데 지역재생형은 아파트 내 장터, 문화센터, 아파트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산촌지역 노인들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기념품 생산, 테마공원 운영, 또 도시 텃밭, 도시 양봉, 도서관, 작은 도서관, 마을 북클럽, 마을 카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것도 괜찮겠다. 협동조합이 이런 게 있고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어린이 도서관, 노인분들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상조 사업, 장려 사업이라든가 그 노인분들의 보건의료용품 공동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장애인, 시니어들에게 생활복지 창업 등의 정보 제공을 서비스한다라든가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장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지적 장애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다문화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회 서비스 제공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화예술형으로 보면 이제 명상 수련 등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 언론사라든가 인터넷 신문사, 인터넷 방송사 등 이제 방송 언론도 있을 수 있고요. 7080의 문화공연단이라든가 장애인 문화공연단, 영화제 주관 하는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인디아트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행 등 각종 동호회와 공정여행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협동조합이 해야 될 새로운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조사가 된 바 있고요. 또 이제 환경 기선형으로 해서 이제 카세어링이라든가 자전거 그 판매 및 보수, 폐기물 관리, 또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제 풍력 발전 설치라든가 유지 보수, 환경 감시라든가 도농직 거래, 농어촌 체험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사업이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라든가 학습지, 멘토, 문화유산 답사, 진로, 연극이나 뮤지컬, 식생활, 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이제 강사분들이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음식점 공방 운영하는 분들의 그러한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개별 사업자들의 원료나 기자재 공동 구입 및 관리를 해주는 거, 또 공동 생산이라든가 공동 수주, 또 브랜드 통일, 연구개발 등과 같은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부모 가정 엄마들의 공동 미용실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겠고, 또 정통 예절과 전통 놀이를 가르치는 어르신들의 교육협동조합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 건물 청소나 또는 관리, 대리운전, 경호 등의 다양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도 필요할 거고요. 또 동물보호나 반려동물 치료와 같은 그런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지원형으로서 마을 만들기 컨설팅이라든가 농촌 농업 관련 연구소라든가 지역 내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연대와 관련 그런 지역 그 중간 지원형이 이제 앞으로 협동조합 사업으로서 이제 가능한 그런 분야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사회봉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영역들을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 경제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서 이제 시장 경제하고 개인의 가계 경제 그 사이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그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21세기는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조직체하고 그 사업체, 조직과 사업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중서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사체하고 사업체라고 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초창기 설립할 때는 당연히 결사체가 이제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합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할까 이렇게 결정을 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결사를 한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염원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사업을 품목들을 정하게 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결사체가 크고 사업체가 이제 작은 역할을 했는데 점차 이제 사업이 비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사업이 결사체를 분리하게 돼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식당을 운영을 한다.
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 식당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식당의 사업체가 처음에는 이제 결사체보다는 작은 걸로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의 대상들의 그 조합원들만 먹을 수 없잖아요. 뭐 학교 구성원들도 다 음식을 그 제공받을 텐데 그렇다 보면 이제 사업체가 점점 크게 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결사체로부터 사업체가 일부 분리되어가는 형태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 해서 이제 이중 교차적 구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이원 병렬적 구조로 가게 됩니다. 결사체와 사업체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서 여러분들은 조합원인데 그 조합원으로서 이제 대의원 회의라든가 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체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사업체의 임원과 그 이사회 분들이나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사업체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이제 결사체는 오히려 사업체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문제가 이제 협동조합의 일반적 발전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립기에서는 이제 결사체가 주도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사체와 사업체가 이제 성장기 때 이중 교차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제 침체기가 되게 되는 것은 이제 결사체하고 사업체가 이제 이원 병렬적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업체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면 이거는 침체기구나. 그리고 이제 점차 사업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건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사람들은 이제 크게 반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바는 이제 시장경제적 운영을 하지 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경제를 운영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이제 그 사업체보다는 결사체가 주도하는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이 경영 혁신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다시 회귀해가야 돼서 이제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나선형으로 순환하면서 발전해가는 나선형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결사체와 사업체, 조직과 사업이 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산업사회의 생산 구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걸 했죠. 그렇죠? 시장 경제를 할 때 그 자연은 뭐였어요? 시장 경제 산업 사회의 자원에 불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에 불과해서 이제 그 우리가 GNP의 사적 부분, GNP 공적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업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제 화폐로 평가되는 GNP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국가의 방위나 지방 행정 등등을 위한 부분이 있고 이제 기하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영역을 이제 협동조합 경제로 대체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시장 경제에서는 그 이때는 자원화로 생각했고 자원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공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대상이었던 영역들이 이제는 그 새로운 그 경제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협동 사랑의 경제 영역들이 되는데 그런 영역이 이제 그 적당한 공평이라든가 도잉 US 알파에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든가 물물 교환을 한다든가 또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건강, 의료, 그 음식 제공 이와 같은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한다라든가 이제 그동안 이제 무상의 가사노동 했던 부분들도 이제 유상으로 바뀌어나든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나 그 노인이나 병자들의 간호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가정 내 생산을 가공한다든가 자금농업들 같은 부분들도 일정하게 이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을 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협동 그 사랑의 경제 영역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 앞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면서 이제 그 자연과 인간이 또 공생하는
생태적인 그런 사고들을 이제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인간은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비로소 이제 그 근대 산업 사회를 형성을 하고 시장 경제를 형성을 했죠. 그런 사회에서 이제 경제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굉장히 풍요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간의 이제 가정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결사체들이 이제 그 사업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그 예속되고 이제 종속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사업체 영역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협동조합 떨어뜨려야지만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비로소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떨어뜨린 것에 대한 지배에 있지, 떨어뜨린 것 자체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체에 의한 결사체의 지배, 직원에 의한 조합원의 지배가 문제인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사업체와 결사체가 분리된다든가 직원과 조합원의 분리도 역시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동조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분리를 통한 지배가 아니라 상호 의존을 통한 공생으로 가야 된다. 즉 결사체에 의존하는 사업체가 되고 조합원에 의존하는 직원의 구조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우리가 표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조직과 사업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기시의 관계, 일반적인 대안,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누가 누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양자가 이제 병립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결사체 안에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수단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되고, 사업체는 이제 결사체라고 하는 행복한 결사, 조합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수단인 거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사업은 조합원의 필요와 염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서는 아니고 결사체를 이끌어가는 조합원이 이제 그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업체와 결사체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각각의 그 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조합원의 필요와 염원은 달성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체는 결사체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체의 직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결사체의 조합원분들은 이제 잘 떠받들여서 이제 그 본인의 염원이 그 사업체의 직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양자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이제 협동조합 내의 결사체와 사업체의 올바른 관계는 이제 결사체가 사업체를 내포시키면서 사업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일정 부분은 분리시키고 또 분리된 사업체를 이제 결사체가 떠받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 직원들도 잘 협력해서 연대해가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조합원이 하늘이 되고 직원분들이 땅이 되고, 그러니까 조직 결사체가 하늘이 되고 이제 사업이 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땅 위에 하늘이 올라와 있는 현상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되면 이제 그 천지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물이 소통하지 못해서 안으로 유학하면서 밖으로 이제 강건한치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 이제 그것만이 이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하늘 위에, 그러니까 조합원이나 조직 위에 이제 직원과 사업이 올라와 있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에서는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어서 이제 땅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하늘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만물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서 이제 안으로 강건하면서 이제 밖으로 유순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이제 1995년 총회에서 선언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국제적 기준에서 협동조합은 어떻게 정의되고 가치가 평가되고 원칙을 세우느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협동조합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모임체라고 하는 결사체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과 필요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는 쭉 이제 조직과 사업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사업은 어떤 사업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나누어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 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이제 한 학기 내내 반복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까지는 낯설었던 그런 영역들, 이제 원주 사회적 기업도 낯설었고, 이제 협동조합 경제도, 조합원 경제도 낯설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